안녕하세요. 부평중과 함께하는 드림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저희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선 저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김기훈. DJ 송현목. 작가 이우주. PD 이건입니다. 오늘 부평중과 함께하는 드림 FM을 위해서 준비한 게 많은데요. 선생님들도 좋으시고 급식도 맛있는 저희 부평중학교를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경서의 칵테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음악 듣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평중학교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부평중에 대해 자랑하자면 밤을 새도록 모자라지만 특히 급식이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희 부평중학교 급식 조리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급식 게시판을 개설하여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또한 부평중에는 급식 말고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잔디구장입니다. 저희 잔디구장은 다른 학교에서도 사용할 만큼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학생들 또한 잔디구장을 감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드래곤의 투 배드와 홈 스위트 홈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신나는 노래네요. 이 신나는 기분을 가지고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게요. 부평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1부 첫 코너로 간단히 미니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밸런스 게임인데요. 밸런스 게임이 뭐죠? 저희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텐데 두 선택지 중 잘 생각해 보시고 고르시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청취자님들도 함께 골라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평생 불편하게 자기 대 평생 맛없는 음식 먹기입니다. 형목 씨는 무엇이 더 싫으신가요? 저는 평생 맛없는 음식 먹기가 더 싫은 것 같아요. 왜 그게 더 싫으신가요? 저는 평소에 잠을 잘 안 자서 평생 불편하게 자기보다는 맛없는 음식 먹기가 더 싫은 것 같아요. 기훈 씨는 뭐가 더 싫으신가요? 저도 평생 맛없는 음식 먹기가 더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을 잘 때는 정신이 깨어있지 않아서 느낌을 잘 못 느끼거든요.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정신이 깨어있어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평생 맛없는 음식 먹기가 더 싫은 것으로 결정할까요? 아니요. 저는 인정 못합니다. 아니, 우주 작가님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두 분이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아서 뛰어왔죠. 아무튼 저는 평생 불편하게 자기가 더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편하게 자고 일어나면 몸이 불편해서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우주 씨는 그런 생각이시군요. 그러면 우주 씨는 평소에 음식을 즐겨 먹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저도 평소에 음식을 좋아해서 평생 맛없는 음식 먹기가 싫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평생 맛없는 음식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결론은 안 났지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시죠. 네, 밸런스 게임과 어울리는 지코의 아무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연애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연락 잘 되는 무뚝뚝한 사람 대 연락이 느린 다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연락이 느린 다정한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락이 잘 되더라도 무뚝뚝한 사람이라면 뭔가 AI와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기훈 씨는 어떠신가요? 저도 연락이 잘 안 되더라도 다정한 사람이 좋습니다. 무뚝뚝한 사람과 연락이 잘 되어도 정이 떨어져서 제가 전화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정한 사람은 연락이 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기현 씨는 그런 의견이시군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우주 작가에 이어서 이건 PD까지? 대체 어디에서 나타나신 거죠? 두 분이 또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 같아서 나타난 거죠. 그렇다 치고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연락이 잘 안 되면 걱정을 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뚝뚝하더라도 연락이 잘 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밸런스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다 재미있었네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미나 오카베의 에브리 세컨드입니다. 네, 부평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준이의 무비 들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처럼 이건 PD와 우주 작가도 현목 DJ, 기훈 DJ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 씨의 스트레스 해소법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느끼며 풍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본 풍경 중 어느 곳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제주도에 있는 해맞이 해안로에서 본 풍경이 가장 좋았어요. 그것은 노을진 밤바다가 엄청 예뻐서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시기 추천합니다. 오, 제주도의 해맞이 해안로라 궁금하네요. 이건 씨 얘기 잘 들었는데요. 자전거를 타며 풍경 보기 말고 또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나요? 아,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할머니 집을 가는데요. 저희 할머니 집이 산속에 있어서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도착하면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할머니 집에 있다가 이슬비가 내리며 풀의 향기와 풍경 때문에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거든요. 말하다 보니 역시 풍경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네요.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우주씨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테코와 타마엔 제이시 유카의 떠나를 듣고 왔는데요. 음악 듣기 전에 이건 씨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들어봤죠? 이어서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건 씨가 자연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해외여행을 가면 정말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이요? 특히 마음에 남는 곳이 있나요? 제가 가봤던 곳 중에서 호주의 시드니와 블루마운틴이 정말 좋았어요. 시드니는 아침과 밤 풍경이 정말 달라서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블루마운틴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이 두 곳 말고도 아름다운 곳은 많으니까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을 때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와, 여행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여행 가고 싶네요. 그런데 우주씨, 여행 말고 또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나요? 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해외여행이 끝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현목 씨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들어보기 전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을 듣고 왔습니다. 음악 듣기 전에 우주씨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말씀드릴게요.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밖에 나가서 천천히 걷기예요. 천천히 걷기요? 그게 어떠한 이유로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었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태권도 겨루기 대회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대회 전까지 좋았던 컨디션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회 시간은 지켜야 하니 대회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컨디션이 중요한 경기에서 몸이 좀처럼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 경기에서 패배해야 하였어요. 제가 그날을 위해 연습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좀 걷다 보니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마음들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스트레스 해소법이 밖에 나가서 걷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경기에서 패한 것은 아쉽지만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게 되어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게 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훈 씨도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셨나요? 네, 저도 찾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노래 두 곡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와 노래방에서를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제 스트레스 해소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밴드부 3년차 베이스 연주자이고 학교에서는 전교 부회장을 맡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총 3명의 사람으로 생활하는데요. 선생님들께는 1명의 전교 부회장으로, 교실에서는 1명의 학생으로, 또 동아리 시간에는 1명의 연주자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저는 선생님과 있을 때는 전교 부회장이 되어 선생님의 말씀을 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수업 시간에는 1명의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전달 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해서 선생님께 잔소리를 들을 때면 죄송하기도 하고 책임감이 너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도 정작 성적은 제 노력에 보답해주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한 개의 역할만 해도 힘든데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는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느끼다가도 밴드부 시간에 각각의 악기가 서로를 맞추고 화음을 내며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감을 느낄 때 비로소 이게 밴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학교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도 저만의 많은 고민들도 다 날아가 버리죠. 기훈 씨는 악기로 주로 스트레스를 날리시군요. 기훈 씨의 악기 연주, 저도 나중에 꼭 들어보고 싶네요. 네, 부평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2부에서는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이제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부로 찾아뵙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도리의 투 어클락입니다. 네, 부평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3부 시작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장기야와 얼굴들의 키읔 들었습니다. 네, 부평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장기여와 얼굴들의 키읔을 듣고 왔는데요. 뭔가 이 노래가 민망한 순간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3부에서 저희가 겪은 민망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훈 씨 먼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민망했던 순간은 제목을 붙이자면 우리만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혼난 썰입니다. 당시 제가 밴드부 방과후가 끝나고 학교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느 한 교실에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 있는 것 같았고 저희 반인 줄 알아서 저는 누구지 하며 문을 열었는데 방과후 수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하게 흐지부지 끝나고 문을 닫으니 심지어 저희 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자기 반도 아닌데 자기 반인 줄 알고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급하게 들어갔다가 다른 반을 착각해 들어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순간이 가장 민망했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 공감되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건 씨의 민망한 순간이 궁금한데요.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실까요? 네, 이무진의 청춘 만화를 듣고 왔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 기분을 가지고 제 민망한 순간도 재밌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 민망한 순간은 체육 시간이 끝나고 오해가 생겨 싸운 이야기입니다. 체육이 끝나고 정리 시간에 열쇠를 발견한 저는 당시 옆에 있던 친구 한 명한테 이 열쇠를 선생님께 가져다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는데요. 그 친구는 그 자리에 두고 올라가자고 하여서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 체육 선생님께서 오셔서 열쇠를 안 챙긴 것에 대해 뭐라 하셨는데요. 당시 모두 억울하고 화가 나 있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네가 이렇게 하자 해서 혼난 거 아니냐며 뭐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한 거였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민망했던 것 같네요. 학교에서 서로 오해할 일들이 많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와 저는 오해를 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의 민망한 순간을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노래를 2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10cm의 너에게 닿기를과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민망한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민망한 순간은 얼마 전인데요. 바로 선생님이 제가 인사를 안 했다고 착각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이건 씨와 함께 등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멀리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이건 씨가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과 가까워지자 선생님이 저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다음에 더 인사를 잘해야지 하며 선생님께 다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갈아 신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 선생님이 다시 내려오시고 계셨어요. 이건 씨는 다시 인사를 했지만 저는 이건 씨에게 이야기를 하느라 인사를 못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화가 나셔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억울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잘못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민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봤지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오해가 잘 풀리면 좋겠네요. 네, 하루빨리 오해를 풀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현목 씨의 민망한 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잠시만요. 열심히 이야기해 주신 세 분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생각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요? 진정들 하세요.
대신 저는 4부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러면 박보람의 해화동 듣고 마지막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평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4부 시작했습니다. 4부 첫 곡으로 PH1의 널디 러브 들었습니다. 이제 벌써 4부네요. 마지막인 만큼 더 힘을 내서 가보시죠. 4부에서는 학교에서 생긴 재밌는 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학교에서 생긴 재밌는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학교에서 축제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축제는 밤마다 부스를 만들어 같이 즐기는 거였어요. 한 친구가 정리 중이던 다른 한 친구와 저를 놀래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거를 예상하고 있던 저와 다른 친구는 그 친구를 교실에다가 역으로 가두고 여러 비밀을 알아냈어요. 저는 축제도 재밌었지만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좀 더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목 씨, 그러면 그 친구에게 어떤 비밀을 알아내나요? 아, 저는 그 친구의 연애사를 가장 궁금해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현목 씨.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그 가둬졌던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아, 정말 다행히게도 그 친구랑 제가 같이 있었던 시간이 저녁 늦게 된 시간이어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축제 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번에 열리는 축제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네요. 네, 저도 너무 큰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 이번 축제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기훈 씨의 학교에서 생긴 재밌는 일을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까요? 네, 보이 넥스트 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겪은 학교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에겐 슬픈 이야기지만 다른 학생들은 웃게 되었던 이야기랍니다. 기훈 씨에게 슬픈데 남들은 웃었다고 하니 정말 궁금하네요. 대체 어떤 사연이길래요? 바로 축제 때 있었던 베이스 음향 사고입니다. 제가 2학년이던 시절에 저는 한 가지 로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연에서 저만이 연주하는 솔로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를 위해 1년을 매우 열심히 연습했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축제 공연을 즐길 때에도 솔로가 긴장되어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밴드부의 공연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사운드 테스트를 하는데 소리가 나질 않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런 기분을 느낄 시간도 없이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며 넘겼지만 고비는 솔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솔로를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고 그때의 순간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일단 공연을 마치고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지만 이미 지나버렸으니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친구들에게 말해주면 친구들도 즐거워하고 저도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왜 소리가 안 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생각을 해보아도 어째서 소리가 나지 않았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아, 축제 때 기훈 씨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났다니 다음 축제 때는 사고가 없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생긴 재밌는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데요. 4부 코너는 여기까지 하고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카더가든의 나무와 유나의 오르트 구름을 듣고 왔습니다. 벌써 끝난 시간이 다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데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가 1부에서는 잠깐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2부에서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말해봤는데요. 저희끼리도 서로 몰랐던 내용도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3부에서는 저희가 민망했던 순간들을 말해보았는데요. 다 추억으로 지나간 것들이라서 즐겁게 말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 4부에서는 학교에서 생긴 재미있는 일들을 말해보았는데요. 직접 보았던 내용인데 그 안에 몰랐던 내용을 듣게 되어서 새롭고 좋았어요. 이제 저희가 정말로 마칠 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라디오를 하게 해주신 경인 방송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신 담임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형 정말 사랑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의 담임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날 믿고 응원해준 엄마 아빠 정말 고맙고 사랑해. 전 이런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방송국 분들과 선생님께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저는 이런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과 또 저를 정성껏 가르쳐 주신 선생님 부모님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평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평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마지막으로 G드래곤의 굿데이 2025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김기훈, DJ 송현목 작가 이효주 PD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